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통합 기본서의 저자 박정훈입니다. 반드시 합격시키는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통합 기본서. 오늘은 이 통합 기본서 우리 교재에 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통합기본서의 슬기로운 활용법, 우리 통합기본서가 어떻게 생겼고요. 또 이 통합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까? 자, 그 목적 하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소개의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각오, 나는 1급 시험 반드시 합격해야 돼 라고 하는 각오와 그 다음에 한 1년여 되는 기간 동안 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열정, 그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자, 합격을 위해서,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합격에 최적화된 교재 그리고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수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조건들이죠. 그죠? 자, 보시면 자, 교재 소개합니다.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통합 기본서. 8영역의 최신 기출문제, 기출 OX 문제까지 포함이 돼서 최근 14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풀이하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이 교재 하나에다가 이제 오롯이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재에는요, 5분 맥잡기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강의별로 맥을 잡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원별로 이번 기본 틀을 세우는 그런 5분짜리 강의를 100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 QR코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우리 이제 1급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급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막연하실 겁니다.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제가 되어질까? 자, 보시면요. 우리 시험은 이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시면 여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뭘 하느냐, 매년은 아니고 한 2, 3년 주기로 해서 이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2022년 지침서가 가장 최근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 맞춰서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되어지고 또 이 지침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보시면 그 지침서 제1장을 봤더니 법정 필수 이수 과목 해서 시험 과목이라고 해서 아예 시험 과목이라고 명시를 해놨죠.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총 8영역을 시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교시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교시에 사회복지 조사론, 3교시에 사회복지 실천론, 실전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2교시에, 그리고 3교시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마지막으로 법제론을 시험 보게 되죠.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제1장에서 이 장별로, 즉 이 과목별로 어떤 이제 소단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이 교과 과정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 교재는요, 이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정한 이 법정 필수 과목 교과 과정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오롯이 더 담아서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구성을 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기출문제 보셔야 되죠.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관연도 이전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그 기출문제 내용을 잘 정리하고 보는 것. 그것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당연히, 그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시험은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사회복지사 1급이 국가시험 제도로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기존에도 1급 자격증이 있었지만 그때는 국가시험 제도가 아니고요. 이제 학과의 학점을 이수하면은 1급 자격증을 줬었어요. 그런데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1급은 반드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봐야만 1급 자격증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직 또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 이런 1급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어졌죠. 그래서 97년도 법이 개정됐고 2003년도에 제1회 1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2003년도에 시험을 치렀으니까 지금 그 연수가 20회가 넘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니까. 그죠? 그때 자 봤더니 2021년에 우리 시험 역사상 흑역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011년도 제9회 시험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역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및 합격률 현황이 나오는데요. 1회부터 지금 10회까지를 제가, 이 스크랩을 해갖고 왔어요. 1회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67%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2회 같은 경우에도 7,000명 정도 응시하셔서 62%.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시험을 보시는 분은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4회에서 이만큼 합격을 했습니다. 40%로 줄었죠. 그러니까 갈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높아졌고, 반면에 응시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에 따라서 합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5회 시험 때 24.78%, 굉장히 낮았죠. 5회 시험 합격하신 분들 실력자들이세요. 실력자들. 그리고 6회 시험 때 다시 또 거의 50% 근접하는 합격률을 보이고요. 7회 시험 때 30%, 다시 8회 시험 때 40% 합격률. 그래서 일반적으로 1회에서부터 8회 시험까지는 이 시험은 합격률이 한 40% 정도는 되는구나. 그렇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9회 시험 때 난리가 터집니다. 뭐냐? 출제자분들께서 사실은 시험의 난도 조절을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합격률이 등장합니다. 그게 14.26%의 합격률이 나온 거예요. 25,000명이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 접수를 했고, 그 중에 21,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가 3,000명밖에 되질 않았던 겁니다. 절대평가인 이 시험에서 합격률이 14%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특히 불합격하신 분들이 시험 출제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 시험의 주체가 되어졌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또는 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막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1회에서 3회까지는 시험 문제 공개를 했었어요. 시험을 보면은. 그런데 4회부터는 시험 문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문제 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9회 시험 때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합격률이 14%밖에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시험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문제 공개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9회 시험 때서부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4, 5, 6, 7, 8회 때는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우리 시중에 보면 이 4, 5, 6, 7, 8회 시험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기출 문제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뭐 문제집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보건 문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은 문제고 아는 시험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내용들은 이제 시험을 본 학생들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그걸 출판사 등에서 받아가지고 복원을 시킨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역사가 20년 이상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시험 문제들이 현재 시험 문제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9회 시험부터의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됐고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 어떤 논점을 가지고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묻고 있는가, 또 수험생들한테 바라는 지적인 기반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통합 기본서입니다. 자, 9회 시험부터 한 회차도 빠지지 않고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 수험서의 정말 자랑입니다. 통합 기본서의 자랑. 자, 이 책은요 딱 한 권입니다. 딱 몇 권이요? 한 권. 연희 이제 출판사의 책들을 보면 책들이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8개 영역을 보게 되는데 8개 영역별로 있고 그 한 영역당 300~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에 거기에 기출 문제 집에 또 요약 집에 아이고 그거 언제 다 봅니까? 그래서 이 분권화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책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완전히 함축, 정리, 이해하기 쉽게 모두 담아서 그걸 딱 한 권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즉, 이 통합기본서 한 권이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저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합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한 권을 통해서 익히시고 정리하신 내용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될,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적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 책을 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왜? 평생 실천 현장에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사용할 책, 교과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딱 한 권만 정리해 주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이 책은 그 내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가 기출문항수를 분석했습니다. 기출문항수를. 자, 어떻게 분석했느냐. 각 단원을 정해놓고 이게 한 영역, 지금 현재 요 내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 영역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분석해서 각 영역별로, 각 영역에 있는 각 단원별로 그 단원을 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어지는지를 분석해 놨어요. 그러면 요 내용만 보셔도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어느 장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지느냐. 자, 그래서 시험에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 교과서에, 우리 교재에 지금 한 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자, 보시면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기출 회차를 싹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1년도, 14년도, 17년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출제가 됐고, 아이고 재밌죠? 기술론에서, 사회복지 기술론에서, 실천 기술론에서 이만큼 역시 출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시험은요. 각 영역별로 중복해서 출제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실천 기술론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내용 면에서. 왜냐하면 실천 기술론의 이론적 기반, 지식이 전부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 후반부의 사회보장론에 관한 얘기들은 이 사회복지 법제론에 있는 법제도 이야기하고 또 많이 중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영역별로 분산되어져 있는 내용을 한 장 안에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보시다시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 있는 내용이 실천 기술론에서도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묶어서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분량도 줄어들고 또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 보시면요. 출제 경향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이 교재 맨 첫 번째 장 밑에 보면 출제 경향 합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는구나. 그 경향을 파악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합격 전략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회독 체크라고 해서요. 각 절별로 체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1, 2, 3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요 가지고 시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가로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이번 기회에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독란을 만들어 놨고요. 자, 회독을 해 놓으면 그 회독한 대로 여기다 체크를 하시거나 또는 밑에다가 회독한 날짜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알짜 해설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교재에 요 공간에 보면요, 선생님 알짜 해설이라고 해서, 자, 여기 예를 들자면 개념이 나와 있고 알짜 해설에 이제 그 번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 그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추가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을 강의가 없더라도 스스로 독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알짜 해설로. 그래서 이 알짜 해설을 잘 공부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걸 넘어서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정리가 또 되어지겠죠. 자, 5분 맥잡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꼭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즉 단원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이 5분 맥잡기를 이제 휴대폰으로 QR코드 한번 열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꼭 공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5분여 시간 동안 이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고서 그리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한 상승 효과가 있겠죠.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삽입해 놨다라는 거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시험 회차 표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9회서부터 시작해서, 즉 우리 기출 문제가 처음으로 공개되어진 그 9회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출제가 되어졌는지, 무슨 회차에 출제가 됐는지, 최근에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더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출 회차 표기가 길어지고 많은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또 효율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역별 축약 표기라고 해서 우리 교재 안에 이 축약 표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놨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영역별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교재 안에다가 하나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 기술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자아방어기제가 출제됐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방어기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교재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요, 이건 어느 수험서도 이런 게 없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라고 해서요, 여기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고 요 한쪽에 기출 지문들, 우리 오지선다형 시험을 보잖아요. 그 오지선다형 지문들 중에서 반드시 보셔야 될 지문들을 빼놓지 않고 그 관련된 이론의 여백 공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기출되어진 지문들이에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이 이론을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지문들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럼 여러분 사실은 기출문제 공부까지 이론 공부를 하면서 다 맞춰지는 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기출 OX 지문이 몇 개냐면요, 우리 교재 안에 4,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4,000개.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1급 시험을 200문제를 시험을 봐요. 그죠? 한번 1회 시험이 200문제고 200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1000문제죠. 1000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응답 범주 5 곱하기 200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0개 지문을 갖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오지선다형으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4000개, 정말 주옥과 같은 지문 4000개가 우리 교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시험을 봤었을 때 4회분 시험에 해당되죠. 4회분 시험. 이제까지 출제되어졌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주옥과 같고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 이론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이론들과 관련되어진 기출 지문들을 4,000개를 담았다는 얘기는 4회분 시험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 위주로 풀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옆에 이론 공부하시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출 OX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공부와 동시에 기출문제 정리까지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 자, 이런 교재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필수 확인 문제라고 해서요. 이론 공부가 다 맞춰지고 나면요. 우리 이제까지 출제되어졌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 50문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문제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 9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50문제를 영역별로 뽑아놨고 그 문제를 가지고 총 정리, 내가 이만큼 실력이 만들어졌구나, 이만큼 준비가 되어졌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챕터가 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 교재의 소개를 끝냈고요. 여러분 모두의 꿈의 성취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1급 시험 합격인데 제가 강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단순히 1급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1급 시험 합격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고 더 나아가서 그 역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사회복사가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드시지만 우리 교재의 이 통합기본서를 믿으시고 이 기본서 하나에 집중하셔서 공부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져 가는, 성취되어져 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합기본서에 관한 얘기 나눠봤고요. 혹시나 이 기본서 이용과 관련되어져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댓글로나 또는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한 만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해 주시고 멋진 사회복사가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